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새벽 4시 42분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조정은 잘 받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받아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미 언급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대응 포인트, 단톡방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리고 생방송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뉴스부터 살펴보고 또 사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인데 사실 오늘 아침 뉴스까지 기다리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뉴스를 좀 보고요. 어쨌든 흐름들만 이해하면 되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제살릴 투자 끌어내기 안간힘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닭에 중국 김치, 식탁 정량한 도량형 먹거리. 그죠? 브라질 닭, 네, 뭐, 괜찮습니다. 그죠? 네. 브라질 닭도 닭값이 너무 비싸던데, 중국 김치 옛날에 좀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좀 찝찝하다. 그죠? 알고, 그게 이제, 김치가 아니라 파오차오라고 중국에서 먹는 그런 김치라고 하는 것긴 하던데, 그래도 찝찝하다. 그죠? 서울 초등 신입생 5만 배대 출하, 소금 학교 3년대인 85곳. 그래서 심각합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해요. 빨리 이제 그 외국인들을 빨리 들어오게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 정착을 하고 취직을 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될 텐데. 나한테는 손해예요,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손해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이 사라진 사회에서 발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제가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이재명 전 대표님 지금 좀 목이 다치셔가지고 지금 병원 계시죠. 빨리 큐를 바라고요. 그분을 좀 안 좋게 안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퓰리즘 정책 때문입니다. 청년들한테 실업수당이라니 웬 말입니까 도대체. 다 그거 받아먹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받아먹는 당사자는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질책을 해서 빡세게 만들어서 중소기업에도 가게 되면 그걸 그랬을 때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었을 때 거기에다 뭐 임금을 좀 플러스 시켜준다거나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줘서 뭐 그 적금 금리를 확 올려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맨날 뭐 사람들 저 젊은 분들 뭐죠? 막 좋은 일자리, 뭐 비싼 대기업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막 경쟁률이 심해지고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막 저 젊은 분들 이제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뭐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은 작으니까 막 야근 근무 시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월급도 적게 받고 대신에 뭐 예금 금리를 팍 올려주는 거지. 그거 50, 60만 원씩 1년 동안 줄 돈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도 활성화시키고 취업도 하고 싶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발전이 있는 건데 그냥 노는 사람들한테 60만 원씩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알바 6개월 하다가 6개월 쳐놀고 6개월 하다가 6개월 쳐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우리 젊은 분들도 거기에 대해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더 고등 교육을 받았고 실력도 좋지 않습니까? 뭐 감히 그 동남아나 이런 데서 왔던 사람들과 이렇게 지능 경쟁을 펼치면 우리가 이기지 당연히. 걔네들 이제 생산직 맡기고 우리는 고급직 맡고 이렇게 여러분들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 주가 지원 사업을 한번 따볼까요? 그런 관련된 게 있는 것 같던데 아무튼 네. 예금금리 연 3%대로 뚝 한 달 만에 20점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금리가 이제 빠져나갔다라는 부분이고요. 카카오페이에서 국민주담대 갈아탄다 얘기 나오고 있네요. 부실은행 대비 이제 이거 좀 중요하게 본해야 될 이슈라서 좀 보겠습니다. 은행들이 조금 힘들 거예요. 제가 우리 부동산 PF 관련돼서 은행들이 조금 곤란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사실 몇 년 전부터 드리긴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으면 이제 딱 터질 때가 문제가 트리거가 될 텐데 지금 이제 몇 개의 트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죠? 글쎄요. 오호. 뭐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제가 쓰는 것들은 국민은행 정도 있나요? 네, 뭐 어쨌든 그런데
좀 걱정이 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해주는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해놓으시고요. 네. 자, 삼성전자 많이 올랐죠? 네, 8만 전 얻을 수가 없겠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네. 어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뭐, 코골이 잡는 베개. 오, 그래요? 오, 이거 뭐야? 제가 잡은 뵈면 좀 좋으려나요? 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단톡방에 이제, 우리 김공님께서, 한국 증시 마감 관련된 정보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 오늘 이런 정보를 중요해. 좀 떨어졌네. 어떤 회사들이 많이 떨어졌을까? HLB도 떨어지고 셀트리온도 조금 빠지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 보고 있네요. 그죠? 셀트리온 내에서 안 본다 그래서 나 분명히 얘기했다. 많이 빠지죠? 그런 것들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실만 하죠. 에너지주가 조금 많이 올랐네요. 그쵸? 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전쟁 때문인가요? 뭐 그런 관계 있었고, 초전도체가 또 이걸 좀 받고 있는 부분이고, 코인 쪽은 역시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정보도 조금 나오고 있었고요. 네, 뭐, 게임주들이 좀 빠진 부분, K형건설도 많이 빠졌네요. 유가 상승 관련된 업종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는. 네. 오늘이 아니죠, 어제죠. 네. 초전도체, 천연가스, 해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네. 좀 보시면 좋겠네. 여러분 달라지는 금융제도 이야기들 나오니까 여러분 단톡방 오셔가지고 뉴스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 질문 차트 같은 거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뭐 1314원 정도 예년 한들도 9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스닥을 제가 이제 숏을 청산했다는 얘기 좀 드렸어요. 그쵸? 숏을 청산했다가 다시 숏을 좀 잡았거든요. 요 다역에서 팔았다가 여기서 청산했어요. 요 정도 자리에서 청산했다가 요쯤이었나? 요쯤이었었던 것 같아. 그죠? 마우스 안 보이시나요? 네. 요 정도에서 청산했다가 여기서 다시 쇼퍼시, 요 어디서 쇼퍼시 다시 잡았습니다. 네. 잘 잡고 잘 먹고 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이유들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요 자리가 반등 타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단톡방인데 이건 공문방이 아니라 저희 단톡방이니까 여기 반등 타점이다. 사실 요 갭을 메꾸는 자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 선물 차트랑 조금의 이제 이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좀 하고 그래서 요 정도 포인트가 일단 반등 타점이다라고 해서 제가 일단 숏 표준 정리했는데 반등하는 모습 자체가 멜랑콜리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숏을 좀 다시 박아 들어왔습니다. 또 최근에 반등을 조금 주네요. 그죠? 아주 약한 반등을 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자, 1시간 차트를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노리는 타점이 뭐냐면, 이 상승,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상승. 요 상승 지분에 대해서 0.5%의 되돌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대기를 조금 샀고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죠 한번 치길래 오 하고 한 번 더 치고 거래가 터지면서 흔들어 주길래 제가 쇼퍼시를 좀 노렸어요. 이렇게 청산을 했습니다. 요 자리죠. 그죠 거래가 실린 요 자리 시장이 열리면서 그냥 막 실렸잖아요. 그래서 쇼퍼시 청산을 하고 요쯤에 다시 쇼퍼시를 진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여기서 잡은 쇼퍼시는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지금 딱 정리하는 게 맞아요. 반등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딱 정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녹화 중이라서 핸드폰이 저 밖에 있어가지고 제가 대응을 못 하겠는데요. 허허허.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제가 방송 끄고 정리할 수도 있겠죠, 쇼포지션을. 아니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만큼 먹었으니까 또 들고 있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뭐, 좀, 좋소합니다. 어쨌든, 반등하는 모습 자체가 임펄스럽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여기서 전체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BC에 대해서 3파가 형성됐기 때문에 또 약한 반등 포인트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다시 빠질지 들어올릴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청산을 하고 다음 숏 포지션은 여기서 잡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대응하실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포인트들에 왔었을 때는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 1월이죠.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가 됐는데 24년이 접어들게 되면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것이다. 반대로 가는 흐름이 그러니까 다른 흐름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 상승 제분에 대해서 엔딩 달고나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특히나 미국 증시는
나는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사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2위태까지 빠질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걸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 코스피도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피치 세게 맞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정보들이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아마 약세장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연초 해가지고 좀 조정을 좀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온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기 1분기에서는 좀 조정을 좀 보여주다가 2분기에 좀 다지고 3분기 때 2분기 하반기에서 3분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뷰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셀트리온 간단하게 체크할까요? 셀트리온도 많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해지요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뭐 이 위에를 안 본다 그랬다. 그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코인 아닙니까? 그죠? 네, 코인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참 재밌었어요. 다른 종목들과 비슷하게. 우리 다른 종목이란다.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간과 비슷하게 제가 좀 밤새서 헛소리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5천만원 아래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단타 포인트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실제 여기서 액션을 강하게 취했었던 부분도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팔아갖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팔아서 다시 잡아가지고 수익을 조금 냈고요. 뭐 얼마 안 됩니다. 한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핸드폰 바꿀 때 그때 써야지. 신난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죠? 다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좋겠다, 눈이 잡혀진 부분이지 제가 이걸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빠질지. 특히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빠지게 되면 여기 살 자리라는 건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지. 예, 그럴 때는 과감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볼린지 밴드 하방 이탈됐으니까 이런 자리는 95% 확률로 돌아 들어간다. 그런 관점이고 볼벤에서 꺾여서 나왔다. 이런 자리들은 주제 꺾였을 때 좀 장점이 떨어질 때는 정산할 줄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눈에 보이면 따닥따닥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쵸? 그죠?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큰 차트를 보면서 우리 대응해 나가면 되겠죠. 아직까지 크게 무너질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ETF 상장 찌라시가 돌았는데 제가 단톡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TF가 상장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찌시로 한번 얘네들 설거지 한번 해먹고 그 다음에 ETF가 상장이 뭐 됐다 아니면 뭐 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코인시장에 한번 활력을 더 불어넣고 나서 조정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트를 보다 보면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좀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로워야 그게 진짜거든. 그래서 뭐 코인들 보시면 뭐 슈프팅이 나오고 반등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 솔라나지도 반등 크게 나왔고 장난 아니다 그치? 앱토스 너무 장난판 올라가고 있고 스택스 뭐 주레스 홀드 마찬가지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샌드박스도 니어 프로토콜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비주얼 뷰가 좋다 뭐 니어 프로토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흐름은 다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뭔가 단호하게 딱 잘라서 어떻게 갈 겁니다라고 말하기는 무리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흐름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노려야 될 시기가 있는데 지금 코인 시장은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덜려들면 계좌가 오히려 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존버가 나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버라는 것도 우리가 쌀 때 바닥일 때 하면 하닥거릴 때 하면 좋은데 이미 시장이 좀 상승이 꽤나 진행됐단 말이에요. 스타티스 같은 경우도 500원, 600원 하던 게 지금 1600원, 1700원, 800원 되니까 3배 정도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3배. 스타티스의 가치가 3배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각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잘못해서 막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이렇게 반복해버리면 걔가 다 녹아버려요. 그렇죠. 그렇지 않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뭐 조정이 나왔을 때
물림이 나왔을 때 단타를 노린다거나 아니면은 적당한 비중을 꾸준히 다시 모아가 본다거나 이런 전략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는 뭐가 좋고 나쁘고 뭐가 살아남고 죽고를 모르기 때문에 야바이 시장이에요. 이게 도박장이라 도박장. 우리 솔직히 진짜 코인 하는 거 도박장이잖아요.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비싼 놈한테 팔아먹이고. 그죠? 그 정도 시점만 남겨서 관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코인 종목들 중에서 아직도 간단해 보이고 괜찮은 종목들 저러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는 할만하다 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그래서 5,500만원 이하짜리 포인트에서 우리가 기똥차게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었고 그걸 충분히 잡아냈고, 그리고 단톡방에도 뭐 지난 생방이었나요? 더루초도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철저히 단타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밑에 그 포인트들은 충분히 언급을 드렸으니까 손해도 안 나셨을 거고 수익도 나시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전방적인 가능성과 뷰도 좀 봐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달러 차트를 조금 보면서 이야기 마저 나눌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추세는 조금 약해져 가고 있다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너질 거냐?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추세는 조금 약해져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럴 때는 우리가 또 BTC 차트를 좀 봐야 됩니다. 엘프는 박살이 났어요. 그죠? 엘프가 제가 700원대 초반 말씀드렸는데 될려나 모르겠다. 엘프 하지 마세요. 오케이, 엘프. 이거는 잠시만요. 네. 일단은 반등할 만한 위치긴 한데 일단은 조금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갔던 종목들은 결국 이렇게 부러져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오히려 이레디나 이오스는 저점을 좀 이탈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약한 모습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 이리온 클래식 알트코인이 조금 우리 저정 때 좀 많이 빠졌다, 그죠? 폴로 조정 좀 나아졌었고 그래요. 조금 애매하다. 확실히. 비트코인의 흡성대법인가? 확실히 조금 애매해졌어요. 시장 자체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 애매해져서 이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두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기태러. 주식시장도 좀 할 게 없고, 그죠? 뭐 할 게 별로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매력적인 상품도 생각을 해보자고. 미국 장기 채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매매를 해볼 만한 시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4%를 또 다시 4점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 금리 4% 이상이면은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는 5% 가깝게 가면서 정말 매력적인 시간이 있었었는데, 4%대가 되는 다시 채권 쪽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장투자는 괜찮으실 것 같고, 코인 시장은 한동안은 계속 좀 까다롭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증시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맹목적으로 좋게 쫙쫙쫙 올라가고 뭐 단단하고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막 흔들릴 수도 있겠죠. 위아래로 막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는데, 어제 그 조정이 저는 꽤나 의미 있는 조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은 조정이 이렇게 등장을 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당장 무너지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어쨌든 손바뀜이라든 뭐 익절이든 뭐 한 개 등장했던 구간이라는 거야. 그래, 한 번 남았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지, 올라가서 막 이게 상승해서 매집이 다시 들어와서 막 쭉쭉쭉 상승한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어쨌든 단기적인 그거에 또 추세가 깨지면서 등장했던 그거고 저점이고, 그죠? 반등이고.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에서는 뭐 이렇게 한 번 더 다 패턴 한 패턴 더 만들고, 그게 그래서 한 2월 달에 한 번 들어주면서 빠질려나? 좀 애매해요. 지금 패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데, 뭐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무너질 그림은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1월 중이나 2월 초까지 해가지고 5천만원대 초반이 등장하게 되면 또 좀 맛있는 단타 포인트 또 한 번 형성되거든요.
그죠? 1월 타이밍. 그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수면 부족이라 약간 헛소리 좀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요약입니다. 요약. 여러분들. 지금에 하셔야 되는 부분. 자, 요 디스크 리딩 단타 포인트라 말씀드렸던 부분 단순히 충분히 나왔죠. 그죠? 이거 물리면 안 된다, 이거. 요약을 하자면, 지금 현재 글로벌한 상황이 오묘하다. 미국 증시는 일단은 고평가되면서 차트 기술적으로도 이제 고점의 신호를 완연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완벽히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시 반등, 엔딩 다이고널을 다시 큰 엔딩 다이고널을 만들러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등장을 했던 부분이고, 국채 금리도 4%로 다시 올라가면서, 증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죠. 태양건설을 주축을 한 부동산 PF 때문에 건설주들이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옛날 GS건설 추천했었거든. 잘 먹었잖아. 안 그럽니까? 잘 먹었고 나왔고 제가 다 팔라도 상관없다 그랬. 다 파시면 빠져라 그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롯데건설도 부동산 PF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중소건설사들 다 터지고 나면 우량건설사들 남을 거예요. 우량건설사들 대표적인 현대건설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힐스테이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GS건설도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인마도 돈 많이 벌었거든. 그래서 망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독점이 되면 이제 주가들은 이제 그런 남아있는 애도 몰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대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장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일인지 KTNG가 또 잘 반등을 크게 했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왜 그랬는지. 아무튼 한국 증시도 조금 애매하다. 한국 증시도 일단은 1분기 정도는 일단 좀 약세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크다. 이제는. 그래서 좀 조정이 좀 나오면 우리가 3월, 4월 넘어가서 조정을 보고 나서 또 시드를 크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지금은 제발 현금 시드를 좀 늘려놔라. 돈 벌었다고 막 더 벌기라고 돈 지금 더 집어넣는다고 사람이 있는데 더 집어넣는 단계가 아니라 물량을 조금씩 빼야 되는 단계고, 그 남은 물량으로 이제 아쉬움을 달리는 단타는 톡톡톡 치셔도 된다. 하지만 단타답게 치셔야 되고요. 추세 이탈 혹은 저점 이탈, 기준점 이탈 일단 철저하게 손절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님 계좌가 본전 계좌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좀 많이 번 것 같은데 조금 토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재수 없는 말이지만 아무튼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편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